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42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코스모 화학이 한 12,800원? 900원 정도까지 갔다가 800원까지 갔네요. 8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려 보면 이 회사는 이산화티타늄과 환경처리제 제품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계열사로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미 상장되어 있죠. 상장되어 있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또 좋게 잘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도 코스모 화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 또 움직일 때 보면 이 코스모 에코캠 이슈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스모 에코캠이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코발트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 하나가 더해져서 NCMA 방식 계열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요새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NCM이든 NCMA든 결국에 C가 코발트입니다. 이 코발트가 결국에 이 배터리의 안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C 코발트가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발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코스모 에코캠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 에코캠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때 당시 지난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코스모 화학이 이때 당시에 코스모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따네요. 근데 코스모 화학이 급등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코 케미칼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코스코 에코캠이거든요. 근데 이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회사 지분 들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상한가를 가버린 거죠.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코스모 화학이 따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었던 상황인데, 조정을 한 3개월 정도 줬어요. 한 3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주면서 지난 1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중하순 정도에 드디어 이 흐름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추세 전환을 시도한 거죠.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추세 전환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바닥을 찍고 돌려나갔던 가격이 바로 1,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이 종목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바닥 구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1,5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 전환은 11,500원을 기점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가요. 탄력적으로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쉽게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안에서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올라가더라도 잠깐 올라가고 금방 더 많이 빠지고, 잠깐 올라가고 더 많이 빠지고, 잠깐 올라가고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추세를 전환시켜 놓고 이제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투신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
그때 한 26,000주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도합 26,000주 정도 들어오고 한동안 쉬다가 4월 16일부터 매수를 다시 잡기 시작을 했어요. 즉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 해놓은 시점부터 여기서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이제 투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그래도 6,000주씩 꼬박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이 상승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된 거죠. 그와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얘네들은 단타예요. 뭐 모아간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한 9만 주, 10만 주 정도를 잡았는데 벌써 7만 5천 주면 오늘 아마 이틀 정도 사왔던 거 아마 오늘 거의 다 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타로 일부 다 털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를 최근에 이제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종목이 상승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모펀드 그 다음에 이제 투신이 이 종목의 상승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함께 좀 들어왔었는데 외국인들은 단타로 오늘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신들과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의 이런 수급의 흐름들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어요. 달리기는 달렸는데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는 저는 13,200원에서 한 13,600원이었나요? 요 정도를 저는 좀 걸리는 자리라고 봤거든요. 700원, 650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리가 조금 이제 매물 압박을 좀 세게 받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구간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아마 오늘 좀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안 그래도 힘을 좀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좀 상승폭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시장만 좀 받쳐줬다면 한 13,200원이나 13,000원대 중반대까지도 한번 좀 찔러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는 관계로 이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코 나쁠 게 없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매물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도 정말 많이 터져야 되고요. 거래량이 터지려면 뉴스 같은 거 하나 붙어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쉽진 않다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은 거래량과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국면이라고 보면 되고 대신에 오늘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 주가가 쭉 밀렸어요. 쭉 밀렸는데 아침에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갔고 이후에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의 이 상승 윗꼬리는 달리기는 했어도 전고점의 매물 소화 거래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꼬리는 달렸지만 전반적인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5일선, 11선이 우상향으로 하고 있고 주가도 상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재차 다시 한 번 더 13,200원, 13,500원의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은 추후에 5일선, 11선이 깨졌을 때 걱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는 5일선, 11선이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주가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상방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13,200원, 13,650원 정도 이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저항인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한 11,500원을 전후로 바닥이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00원을 기점으로 다시 어느 정도 좀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11,500원에서 좀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다시 1,50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0원은 이제 큰 하나의 이제 그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5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이 코스모학의 이제 방향성 자체도 저점이 계속 높여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점도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상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씩 조정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정이 또 끝나고 나면 또 반등 나오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화학은 그동안의 조정 흐름에서 마무리되고 벗어나는 가운데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반등이 출현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 아니죠, 투신들과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또는 뭐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코발트 산업이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하나의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뭐 전기차 관련주로서 다시 한 번 더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이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겠죠.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위에 물려 있던 분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이 이제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눌러줄 때 이제 그때를 이용하거나 해야 될 텐데, 당분간은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이제 코스모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